얼마 전에 어떤 고시생 성인 남자분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슬퍼요.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답장이 안 보내져요. 주소가 잘못됐대요. 주된 내용이 자기 혐오였거든요. 그 혐오가 부모에게 있었다가 나에게로 왔다가 다시 부모와 나 모두를 혐오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잠재력이 있어요. 못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좋은 것을 보는 눈이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실명돼 버린 것 같아. 그 눈을 고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어요. 죽지 못해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 너무 귀하고 아깝거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건 당연한 본능이에요. 매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 아세요? 네 번째가 힘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본능을 거슬러서 왜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혐오하게 될까요? 이 자기 혐오의 본래 심리는 자기 사랑, 자기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열등하고 못난 나를 진짜 나하고 분리시키고 이 우월한 내가 돼서 못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못난 나로부터 이상하게 나를 구원하는 거죠. 보통 지적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한테 하죠. 내가 나를 지적한다는 건 내 안에 또 다른 잘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미묘하게 자기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 자기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자기 혐오를 할 때 묘한 쾌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변태적인 쾌락 말고 혹은 막 뭔가를 극복하고 깨우치고 이겨낸 듯한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고 학대를 하면서 통쾌감, 짜릿함 이런 걸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에 제가 무슨 부모교육 다큐를 봤는데 그 엄마는 어릴 때 자기 엄마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자랐어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욕을 듣고 자랐어. 근데 커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5살이 넘도록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만 자기가 키우는데 너무 애한테 비난을 해요. 가벼운 일로도 너무 많이 혼을 내요. 무섭게. 이제 내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 내가 하는 그 가시 같은 말들이 막 콕콕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속이 너무 시원하고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처럼 상처를 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자해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나한테 상처를 낼 때에 쾌감을 느낀다. 그럼 치료의 출발은 내가 그렇게 나를 미묘하게 분리했다는 걸 눈치채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진짜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월한 나를 만들어서 못난 나를 짓누르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는 게 치료의 첫 출발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게 뭐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라고 해도요. 그 비난이 다 팩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난받는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주입된 생각들인데 그게 원래 나의 고유한 생각이었다. 그게 원래 나였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채고 깨기 시작하면 자기 혐오가 고쳐져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내가 아니다. 나의 일부지. 그리고 자책감이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자아 성찰이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실수나 못남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면 자아 성찰, 자기 반성을 넘어서 자책, 자학, 죄책감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막 자기 탓을 하면서 자학하는 거는 불필요한 행동이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이 자책감도 자기 혐오와 비슷하게 나의 우울한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기준은 높게 잡아. 그렇게 잡은 기준에서 만족을 느껴. 나 이 정도 목표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그게 아니어도 이 목표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실패했다는 자책감과 자기 혐오로 이어지겠죠? 근데 사실 그 높은 기준도요, 외부에서 주입된 건지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참 단일 민족이라 그런지 엄청 생각이 단일화돼 있어. 차이점을 받아들이지 않죠. 어느 정도 학교 나와야 돼. 어느 정도 회사 다녀야 돼. 돈은 어느 정도 벌어야 돼. 얼굴이나 몸매나 키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 성격, 멘탈은 어느 정도 돼야 돼. 연인이나 배우자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거 다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되면 되게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외부에서 주입된 기준이지 진짜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뭐 남이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나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현실 가능한 걸로. 그래야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뭐하러 남의 기준에 맞춰요? 내 인생인데.
그리고 자기 혐오에 감춰진 심리 중에서 의존 심리가 있어요. 부정적인 나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존이라는 건 그 내가 의존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느끼고 자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의존성 성격장애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근데 이 의존하는 대상이 부정적인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는 그런 거를 즐기는 거야. 그 비난을 들을 때 나의 존재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도 막 괜히 쓸데없이 악플 달고 실제로 그 연예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들어가가지고 그 연예인 욕하고 그러면 팬들이 자기한테 막 엄청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느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괴로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야. 씹히는 거. 마찬가지로 자기 혐오 심리도요. 이렇게 나를 비난해. 나를 막 욕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를 확인해. 그 심리에 의존해. 그러면서 정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 방법이다. 근데 그 의존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관심해야 된다. 관심 갖지 마. 씹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비난하는 생각이 들 때 왜 또 자기 혐오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냥 씹어. 무관심해야 돼요. 부정적 나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혐오에 숨겨진 또 다른 심리는 방어입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이미 내가 나를 먼저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해요. 사랑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너 나 버릴 거지? 괜찮아. 나도 나 버렸어. 나도 나 포기했어. 너도 나 버려. 이게 타인에게 버림받을 충격에 대해서 미리 방어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묘하게 나를 둘러 나눈 거야. 나를 버릴 수 있는 우월한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버림받아도 되는 못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역시나 내가 나를 우월한 나와 못난 나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되고요. 또 타인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버릴 거라는 예상 자체가 사실은 거의 틀렸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한두 번의 버림받은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모든 사람은 나를 깊이 알면 버릴 것이다. 이런 과잉 일반화를 갖게 되는 걸 말해요. 우울증 환자들 잘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사실 진짜 내가 밉상이라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고 있고 너도 나 미워해라. 나 준비 다 됐으니까 넌 미워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뇌과학에서는 자기 탓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좌뇌의 강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탓을 해야 편안해지는 좌뇌의 본능적인 강박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 탓을 당해야 되는 희생양이 필요하거든요. 그 희생양은 보통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모와 똑 닮은 나 자신이 되기도 하죠. 왜? 내가 가장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나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날 미워하면서 내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 잘못, 내 실수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정말 많아요. 내가 아니었어도 그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안 된 것도 그마다에 다 의미가 있고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무작정 실패는 없어요. 그 실패한 이유를 찾고 싶다면 나를 희생양 삼아서 탓하지 말고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려고 이번에 이렇게 실수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한번 큰 돈을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초보였고 나이가 고작 24살이었는데 막 상대방 그 아저씨는 막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화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막 울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경험비를 냈다고 쳐라. 돈을 내고 수업을 받은 거다. 너가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일로 사고를 내지는 않겠지. 그러면 그 돈이 결코 아까운 거 아니다. 수업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뇌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강박이 있는데 그 이유에 나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기 혐오에 감춰진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잖아요. 좀 미묘하게 나를 둘로 분리했다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나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 좌뇌의 강박 등등등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